자,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화학공학적으로 대량 생산된 약물 치료가 주치료다. 지금 현대의학은. 그래서 정말 이 발전으로 해서 프레밍의 그 항생제 페니실린 발명으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염증에서 죽는 거는 구제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염증에서 구제를 하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남용이 되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항암제 치료에서 항암제를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정상세포도 성장하는 거를 다 막아버리니까 항암제 할 때 머리털 빠지고 소화 못 시키고 장내 상피세포가 다 헐어버려 갖고 아주 힘들죠. 항히스타민제,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화학 약품을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공헌한 바도 있지만은 동전의 양면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그러나 체계화하고 증거 입증을 과학적으로 해야지만 인정을 받고 약품이 유통이 되죠. 그래서 그걸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의학, 민간요법, 자연요법, 또 여기에 이제 뭐 한의학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보면은 통합의학. 근데 이걸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의사들이 또 찾기 시작했어. 이렇게 뭐 강력하게 화학약품을 썼는데도 병은 없어지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 이제 찾는 게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한번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생각해 보자. 통합의학, 보완의학, 대체의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걸 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연치유요법을 또 해보자. 그래서 그 거순요법이라든지 이런 게 암치료요법을 하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또 한방치료가 있죠.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기치료라든지 뭐 사상의학이라든지 또 뭐 우리 동의보감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방치료도 또 하자. 그다음 민간요법으로 뭐 요가도 하고 뭐 지압도 하고 안마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같이 공존하는 지금 현대. 근데 이쪽은 그러면 현대의학만 무조건 다 치료를 할 수 있고 전통의학은 아니냐? 또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전통의학은 경험의학이에요. 오랫동안 쌓이는 경험의학이에요. 체계화적인 과학적으로 입증이 필요하지만 입증할 수 없는 부분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공존하는 지금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보완 발전시켜서 현대의학의 장점을 따고 부작용은 줄이고 전통의학의 장점은 따고 또 좀 증거 중심으로 가서 좀 잘 서로 환자를 위해서 똑같이 치료하는 거니까 그거를 서로 장점을 따갖고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움직임이 융합의학이라고 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서양의학의 발달은 진단의학이 급속히 발전했다. 그래서 항생제는 알렉산더 프레밍이 1928년도에 그 페니실린을 발명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마치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이 됐어요. 그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혈압계, 청진기, 엑스레이, 그다음에 ECG, 심전도 검사하는 거, 초음파. 요새 초음파 없는 병은 거의 없죠. 저도 초음파가 지금 우리 병원에 5대나 있습니다. CT, 요새 웬만하면 CT 다 찍죠. 거기다 MRI도 생긴 게 1970년도 후반에 그 연구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땐 MRI라는 게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그다음 페트 검사. 이건 1990년대. 페트 들어온 거 우리나라에 몇 년 안 되죠. 이건 이제 암 세포의 활성도를 보는 건데 이렇게 진단의학이 급속히 발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의학은 전부 다 약물 치료로 많은 부분이 치중이 돼 있어서 약물 부작용이 많았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뭐 불면증이라든지 시력이 하든지 뭐 목이 마른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뭐 이 약물 부작용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약물 부작용이 없이 물리학적으로 전기학적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CT나 MRI로 진단하기 힘든 현대병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민성 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 정상 나오고요. CT, MRI로. 그리고 피 검사했을 때 조금 뭐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육신의 질병은 대개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정식 의학은 아니지만 홍채경을 보므로 해서 교감신경하고 그다음에 홍채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바란스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만 정식 의학은 아니죠. 아직 인정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건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요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여드름, 건선, 습진 모든 병이 다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장내 세균하고도 같고 그다음에 시민성 질환이라는 것도 결국은 스트레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작동을 해요. 뇌에서 작동을 해갖고 면역계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행동에 장애가 나타나고 생리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온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난 증상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누구나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해소하는 그러한 탈출구,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미술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자기 취미 생활로 많이 풀기도 하고 또 어떤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는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고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자기 몫입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진통제, 그 다음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수면제, 혹은 또 안정제, 그리고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흥분제 주고, 너무 흥분이 돼 있다 그러면 또 안정제 주고,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그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진짜 힘든 거야. 자가면역질환 전 세계적으로 불치병이에요. 자가면역질환인 게 뭐냐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좌편이나 우편이나 하고 싸우고 어느 출신이냐 싸우고 서로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지를 못하고 막 이래요. 거짓 증거하고 우상숭배하고 험담하고 거짓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참소하고 무정 당짓기하고 무리짓는 거죠. 서로끼리 욕심 부리고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체계의 변이가 일어나 갖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물론 병균 스트랩토코커스 연쇄성 구균에 의해서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또 봤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 아토피 이런 것들이 아기 때부터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건선 이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 이 밸런스 깨진 거를 서로 인식을 하고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교감신경도 내 거고 부교감신경도 내 건데 서로 밸런스 깨지면 공격을 해요. 서로 그러니까 면역계통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로 병원에서는 뭘 줘요? 자가면역제로 거의 다 스테로이드 줍니다. 스테로이드가 흔히 맞는 뼈주사 성분이. 그거는 급한 진통 소염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쓰는데 장기간 쓸 때는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는 세포를 고립시키고 전기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급할 때 생명이 위독할 때 단기간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대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스테로이드 중독이 돼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해독부터 해드려요. 해독. 독부터 빼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중독이 되면 면역력 떨어져서 감염이 쉽게 되고 폐혈증으로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급할 때 짧은 기간만 쓰는 약이지 장기 복용은 안 된다. 여기 보시면 일렉트론 스틸러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를 다 뺏어 먹어버려요. 스테로이드가.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자가면역 질환, 당뇨, 류마티스, 하시모토, 갑상선, 아토피, 크론스병, 이반스병, 건선, 천식, 루푸스, 강직성 척수염, 쇼그렌 증후군, 길렌바렌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이런 거 다 불치병입니다.